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김연주 당 선관위 대변인은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성일종 선관위원,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직원 3명,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실장까지 모두 7명이 입회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결과 서류를 전부 파기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성일종 선관위원장 등 3명이 관여했다고, 반면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은 정홍원 선관위원장, 한기호 부위원장, 성일종 선관위원장 등 3명이 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연주 당 선관위 대변인과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 중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뿐만 아니라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검증 결과 공정하게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환산한 자료만 파기하였을 뿐 원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의 고위 책임자들이 발표하는 말이 이렇게 서로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고 또 누구는 보관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표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파기했다, 안 했다, 내용도 다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몇 명이 관여했는지, 그 관여했다는 인원수도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다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렇게 말이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십시오. 이젠 오직 진실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되어 있으면 제가 요구한 대로 다 공개하십시오. 만약 파기했다면 실체를 밝히고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당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을 내세워서 이번 투표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당에서 2차 컷오프를 한 후보 경선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내 경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을 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7조의 3 제1항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대선 당내 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에 의해서 당내 경선을 하면서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여론조사 업체의 업체에
위탁한 것일 뿐 이 과정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내 경선인 것입니다. 실제로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효과를 발생하는 당내 경선이었지 그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파기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입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 선관위는 제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 결과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 추출,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한 설문지 그리고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9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 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 선관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요청한 이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노정희 중앙선관위 원장 앞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자격 직권 말소 금지 요청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는 가처분 신청,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법적 조치를 빠짐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무서워서 주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선거 정의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는 내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거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스의 정성만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당원이나 당규 자체에서 지금 현재 선거인단 투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 전부 다 파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규정상에 파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의하면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이러이러한 자료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 분석 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뭐냐를 물어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선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선에 관한 별도 규정에 의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 동안 보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관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는 사항이. 법을 어기게 되면 제재 조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그런 법적 조치들을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작년 이번에 아젠다 중 일부 중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많이 알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거와 지금 또 이러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인백상통하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런 선거 부정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데에서 뭐 별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 하세요? 이 정부 들어서 김경수 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 저는 사실상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것이지만 이건 정말 불법 선거였다고 하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청와대의 주요 인물들이 다 나서서 부정선거를 획책했습니다. 다 지금은 판결로 판단이 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난 4.15 총선 때도 많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지금 입증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당 내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부정의 자료들이 불법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치밀하게 승리를 위해서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이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영우방송입니다. 예. 네, 후보님께서는 지금 대단한 투쟁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라는 게 사실은 지난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4.3 보궐선거, 4.15 총선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아니락 하고 그냥 공영방송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버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막혀왔던 건데요. 이번에 비로소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공영방송을 타면서 경선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지금 촉발되고 계기가 됐습니다. 알으시는 게. 그래서 지금 후보님은 지금 그로 인해서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많이 알아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이제 나와서 저항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매진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된다 하는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걸 좀 더 어떻게 당내에서 지금 안 되면은 당외로에서라도 국민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투쟁한다 그러면 하는, 이제는 이 투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내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선을 통해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제가 지방을 순회할 때도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계속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듣는 그런 시민들, 당원들은 거의 7, 80%, 8, 90%가 얘기를 끝내기도 전에 부정선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혼자 다 다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듣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틀인 선거가 왜곡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이렇게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더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더러 국민들에게 반드시 부정선거의 실상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선거들에서도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4.15 총선이 또 경선이 문제가 있다, 불법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대안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부정선거에 어떻게 보면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시면 법 개정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개표,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개표로 바꾸자는 대안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몇 시간, 한나절 더 걸리더라도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유혹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형량을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우리 형량이 약하기 때문에 불법을 하고도 선거법을 어기고도 한 차례만 다음에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예, 그래서 뭐 사형까지 생각하고 싶지만은 사형은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신형, 사면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각급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에는 누가 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이라고 하면서 계속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와 법원은 서로 견제하는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짬짬이가 돼가지고 선관위의 잘못은 법원이 눈 감아주고 법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눈 감아준다면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사무는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법에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또는 검찰이 임의적으로 이것은 훈시 규정이다, 뭐 주로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발생한 일입니다. 훈시 규정이라고 하면서 180일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지연한다고 하는 것은, 고의로 지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입니다.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반드시 법정 내 기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뭐 신속한 처리 조치로
또 법적인 정의를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서요, 저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QR코드에 모든 정보가 다 개인정보 들어가는 거, 딱 지금은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어디 누구 가족관계 어떻게 다 나온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수개표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많이 이동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옛날 부재사 투표로 그냥 돌아가서 군인들이나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뒤에 잠깐 손을 드셨었는데. 책임당원입니다.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와 그 공직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10월 12일 화요일 7시부로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당내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이 남부지방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꼭 해야 될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또 아까 질문을 누가 하셨죠? 마지막 질문으로. 좀 거북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이낙연 후보님이 오늘 당무위에서 승복을 하고 지금 아마 삼척적으로 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무위에서 결정이 이 선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당직 당원 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그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그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 가처분이 만약에 그 후보님께서 하신 대로 가결이 돼갖고 인용이 돼갖고 경선이 중지되는 겁니까? 판결 내용에 따라서 중지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의 당무위에서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하겠다. 그리고 떠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아까 당보다는 악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보다? 악을, 당보다는 악을. 이가 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그 부정선거나 요번에 이런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악을 위해서 이제 싸우겠다. 악을? 악을 위해서 싸우셨다. 악과 싸우는 거다. 악과 싸우겠다 해서 이제 저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진짜 그 이런 쪽에서 그 악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뭐 헌신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낙연 의원이 이제 그 불복을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불법 선거에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세력과 불법 선거의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집단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후자지요. 전자가 얘기하는 것을 준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후보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후보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후보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마음과 뜻을 모으셔야 됩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마음과 뜻을 모으셔야 됩니다. 요새는 SNS 세상입니다. 우리 그 바른 생각을 가지신 동지들이 의견들을 활발하게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 절차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힘도 있고 또 정부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 바로잡고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 대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